7월 16일 수요일 일본 야구랑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주력이 맞으면서 연승은 성공했고 한국 축구가 지면서 이제 올킬을 못했는데 오늘은 좀 잘 조합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신이랑 주니치 사이키랑 다카하시가 나오는데 사이키 같은 경우는 직전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6피안타 1실점을 했고 최근에 경기들 보면 퀄리티 스타트는 이제 당연하고 2실점을 할까 말까한 그런 피칭입니다. 기본적인 구위가 너무 좋고 피홈런이 지금 9경기 연속으로 없을 정도로 실투도 없어요. 올 시즌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6피안타 4실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4월이었고 오늘은 뭐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카하시인데 직전 요미 원정에서 5이닝 5피안타 1실점을 했고 작년의 다카하시가 아니죠. 매 경기 제구가 좀 잘 안되면서 가운데에다 공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랑 볼이랑 좀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잘 속지도 않습니다. 거의 매 경기 실점 중이고 작년이나 재작년 좋았을 때도 그때마저도 고시엔에서는 2실점 이상씩은 했어요. 어제 경기 접전 속에 결국 주니치가 잡으면서 5연승입니다. 오늘은 선발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어제처럼 1점 승부가 나면 한신 불펜이나 마무리가 불안해서 주니치 쪽을 볼 수도 있겠지만 다카시 상대로 2점 이상 뽑으면서 좀 게임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점 이상 벌리면서 게임이 좀 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호소카나 뭐 보슬러 무섭긴 하지만 사이키 최근 피칭 보면 뭐 크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한신 쪽 볼게요. 이거 뭐 당연히는 없지만 아무튼 한신 1승가 배트맨이 4.5고 해외가 5점에서 뭐 4.5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버 보고 있습니다. 4.5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핸디 2.5는 그래도 준이 프렘 보겠습니다. 아무리 한신이 많이 친다 해도 2.5 마인까지 가기에는 한신의 불펜을 못 믿겠습니다. 그 다음 히로랑 요코하마인데 오세라랑 바워. 오세라는 직전 한신 상대로 6이닝 9피안타 3실점을 했고 최근에 뭐 한신 타선 생각하면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는 해줬는데 올 시즌 작년만큼 뭐 좋은 페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한 경기 빼고는 다 3실점 이하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올해 요코 상대한 기록은 없지만 작년에 두 번 붙어서 둘 다 7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우어인데 직전 야쿠 원정에서 6이닝 5피안타 2실점을 했고 최근 5경기 연속 계속 맞는 중이에요. 승 자체도 없는데 뭐 이게 바우어가 컨디션도 안 좋고 뭐 구위가 좀 안 좋으면 피하는 피칭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부터 아예 공격적인 투수라 사실 뭐 포심이 아무리 정타를 맞아도 계속 가운데 던집니다. 바우어가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남자 같은 피칭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어제는 이제 양팀 에이스들의 투수 전 속에 8회 이제 구하라의 뜬금포로 요코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히로가 교류전 이후에 15경기 상득점 이하에서 지금 16경기째로 늘려가는 중인데 진짜 바오만 아니면 요코 쪽을 그냥 보겠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히로는 어제 이제 토코다가 나왔을 때 연패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9회 말에 뭐 윅 상대로도 역전 찬스가 있었는데도 못 살린 거 보면 오늘도 똑같이 아마 질 거라 봅니다.
양팀 빠따 보면 이 시리즈는 다득점을 갈 수가 없죠. 해외가 해외 기준점이 6점이고 배트맨이 5.5던데 5.5인데 그래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 요코 보고 바오를 못 믿긴 하지만 그래도 뭐 히로 상대로 강하기도 했고 히로 빠따를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요코 승에 당연히 1무를 보고 저득점과 요코 프레임을 보겠죠. 요코 역배니까. 어제 토코다가 나왔을 때 끊었어야 됐다. 히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릭스랑 라코텔인데 타지마랑 후지. 타지마는 이제 직전 지바 상대로 3이닝 9피안타 5실점을 했고 긁힐 때는 뭐 완봉을 할 수도 있는 투수지만 기본적으로 기복 자체가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제일 힘든 투수예요. 특히 홈에서 오히려 4점대 방어율이고 원정이 2점대예요. 홈에서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4.2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한번 무너진 만큼 오늘도 홈 경기라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후지인데 직전 니오넴 상대로 1.1이닝 6피안타 6실점 최악의 피칭을 했고 후지는 이제 초반이 제일 약점인데 이에 팀이 4점이나 뽑아줬는데도 연타 계속 맞고 주자 싸우면서 뭐 레이스한테 말로는 맞고 내려왔습니다. 2주 전에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한번 승리를 거뒀고 어제 경기 양팀 타격전 속에 라코텐이 잡았습니다. 양 투수 다 사실 기복이 있는 편이라 오늘 아마 이 경기가 제일 어렵지 않나 보고 일단 최근 피칭 생각하면 다득점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저번 경기 4점이나 뽑아줬는데도 이게 후지가 올 치킨 거 보면은 오히려 더 불안한 쪽은 라쿠텐이 맞다 봅니다. 오늘 오릭스가 잡고 시리즈 원점으로 돌리지 않겠나 봅니다. 오릭 쪽 다 보고 오릭 승에 오릭 1승에 오버에 오릭 마인까지 다 보겠습니다. 후지가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타지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경기 소뱅이랑 지바 롯데인데 소뱅은 이제 직전 그러니까 오제키랑 세모스인데 오제키는 이제 직전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5실점을 했고 올 시즌 홈에서 3실점 이상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다 2실점 이하로 막는 중이고 6월 7월은 뭐 방어율 0점대로 더 좋아지고 있는데 포심 구위가 최근에 너무 좋아요. 지바 상대로도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2경기를 이제 무실점으로 막은 만큼 뭐 상대 전적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몬스는 직전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3피안타 2실점을 했고 디테에서 이제 불펜으로 뛰던 선수라서 선발로서 좀 이닝 소화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실점이 별로 안 많아서 뭐 올 시즌 등판은 6경기에 팀이 5승이나 거두고 있어요. 그 정도로 승원도 잘 따르는데 기본적으로 뭐 포심 구속은 높은 편이지만 제구 자체는 좀 잘 안 되는 투수입니다. 어제는 지바가 선제점 내고 2대0 앞서가는 경기를 소뱅이 역전을 시키면서 10대 2로 이겼죠. 아무튼 그런데 국내 선수만 해도 소뱅 충분한 타격이 뭐 용병 다운스까지 이제 살아났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바는 정상 전력이 아닙니다. 오카도 부상 아웃에 특히 마무리인 나카모리도 말소된 상황이라 이기고 있다 해도 역전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요코야마, 뭐 스즈키, 나카모리, 승진조 이 3명 빼고는 지바 투수 중에 사실 소뱅 타격을 막을 불펜이 없습니다. 세몬스가 이제 7이닝 먹지 않는 이상 게임이 힘들다 보는데 올 시즌 세몬스가 이제 히로 상대로 7이닝 딱 한 번 던진 게
유일해요. 그 뒤는 뭐 5이닝 던지고 이랬는데 그런 좋은 피칭은 사실 소뱅 상대로는 힘들다고 보고 소뱅 쪽 다 보고 지바 불펜 때문에 이거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소뱅 오제키 나오면 소뱅 타선이 안 터지긴 해도 그래도 지바 불펜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뱅 1승 오버 소뱅 마인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바가 승리 좋을 거를 일이 없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봅니다. 그 다음 와타나베 세이브랑 니오넴인데 와타나베랑 니오 세이브 호흡 원정이 바뀌었네요. 세이브 이거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세이브 홈입니다. 와타나베랑 이제 기타야마인데 와타나베는 이제 직전 라쿠텐 원정에서 2이닝 4피안타 1실점을 했고 그날 이제 오른쪽 허벅지 불편함 때문에 일찍 좀 내렸습니다. 부상은 없다고 하고 뭐 바로 복귀했는데 근데 그 전 경기까지 보면 8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중이었어요. 다 2실점 이하로 막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한 경기 빼고는 다 홈무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페이스는 오히려 뭐 이마이나 스미다보다도 좋습니다. 포심이나 변화구 구위 다 좋고 제구까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약점이 없어요. 와타나베가. 그 다음 이제 키타야마인데 직전 지바 원정에서 5.2이닝 7피안타 4실점을 했고 올 시즌의 최다 실점이었습니다. 그 전 경기까지는 워낙 뭐 압도적이어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고 수비 실책도 나오면서 멘탈적으로도 그냥 흔들렸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그 전까지 완벽했어서. 아무튼 엊그제 경기였죠. 어제는 안 했고 엊그제 이제 타츠의 호투로 니오네미 2대1로 이겼는데 양투 생각하면 일단 이건 당연히 뭐 저득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한 점이라도 근데 더 뽑을 수 있는 쪽은 니오네미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전도 미지탄이 한 방으로 이겼는데 오늘 역시 레스트든 뭐 미지탄이든 기욤이든 뭐 한 방에 나올 쪽은 니오넴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빈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니온이 훨씬 낫기 때문에 니온 쪽 보고 1무의 저득점의 세브 프레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키타야마 나올 때나 와타나베 나올 때나 득점 지원이 둘 다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 1점 싸움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축구인데 여자 축구죠. 이것도 바뀌었네. 일본이 홈입니다. 일본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홈이 어차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긴 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고 아무튼 일본은 이제 직전 경기 우리나라 상대로 비기 왔고 전반에 이제 선제골 넣어놓고 좀 의문의 수비 축구하면서 결국 골 먹히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오히려 슈팅이나 유효 슈팅도 우리나라보다 적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리 1군이 빠졌다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1군이 아니라 해도 훨씬 더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직전 대만 상대로 4대2로 이기왔고 두 골을 먼저 넣어놓고 따라잡히면서 오히려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두 골을 더 터뜨리면서 잡고 왔는데 한국전에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좀 수비는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중거리 슛으로 또 골을 넣었는데 중거리 슛은 거의 뭐 남자 축구 버금갈 정도로 좋아요. 이 경기의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일본이 앞설 수도 있겠죠. 근데 의외로 중국 공격력이나 뭐 팀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정배를 지금 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중국 쪽
프렌이 있던데 16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프렌 있죠. 그냥 이걸 보겠습니다. 그냥 뭐 1프렌도 그냥 보지만 2프렌까지 보고 중국 쪽 프렌과 양팀 수비 때문에 이거는 타득점을 봅니다. 해외 기준점이 3점 왔다 갔다 하는데 배트맨이 2.5죠. 이건 당연히 타득점을 보고 중국 프렌 승패는 패스하고 중국 2풀 보고 타득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그냥 프렌을 가기에는 일본의 경기력이 그건 좀 무섭네요. 아무튼 그 다음 경기 우리나라랑 이제 대만인데 우리나라는 직전 일본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5배였어요 배트맨 균점이. 그러니까 배트맨 배당이 그 정도로 역배였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싸웠습니다. 공격도 더 적극적이었고 조직력도 일본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지소연이 이제 아직도 에이스인 만큼 좀 나이 때문에 후반 막판에 전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은 있었지만 뭐 오늘은 대만 뭐 약팀 상대라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봅니다. 체력적으로. 다음 이제 대만은 직전 중국 상대로 4대2로 지고 왔고 2대0으로 무난하게 지나했던 경기를 그래도 두 골이나 따라잡으면서 의외의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미 탈락이 좀 확정된 만큼 오늘은 뭐 그 정도의 끈질긴 모습 보여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1.01이죠. 우리나라 배당이 보면 어제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 한국 가가지고 부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몇 대 몇으로 이기냐인데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일본 상대로 보였던 적극적인 모습 생각하면 뭐 3인디는 아니라도 2인디는 충분히 극복하느라 봅니다. 해외 기준점이 4점 정도 되는데 이거 4.5는 배트맨 기준 너무 높고 그냥 언더런 보고 이 마인 이렇게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마인 보고 4.5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잘 조합해서 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